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간밤 미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는 없을 거라는 전망에 상승 마감이 됐고, 우리는 3,200선 위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업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주간 어떤 쪽을 담아갔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선기자재 끝없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강세의 원전주들도 어제 시장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는데 여전히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왔고요. 삼성전기라고 하면 기관이 세 번째로 많이 담아가고 외국인의 포트에도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위원님의 공략주로 6월 26일에 안내를 해주셨었고, 미국에서 특히나 빅테크주들의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 알파벳에서 이제 아마존까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빅사이클을 기대해 봐도 되는 건지, 위원님이 몇몇 자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반도형 위원님의 자아를 장착하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테크형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강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M15X 공장과 P4 공장, 그리고 테일러 공장, 그 용인 클러스터, 이 네 곳에 증설 관련된 이슈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의 상승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AI 학습 그리고 추론 이런 쪽이 2025년도에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성장을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고성능 반도체 칩셋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시장에서는 일부분에서는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치적으로는 D램 부분이 한 54% 정도, 그리고 낸드 부분이 14% 정도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2025년에 주도 산업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VEU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장비 투자 철회에 대한 이슈가 국내 투자로의 전환 포인트를 좀 더 보여주면서 현재는 삼성전자의 P4 공장, 그리고 청주 공장인 M15X 공장,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관련된 SK하이닉스 관련 밸류 체인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M15X 공장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이제 장비에 대한 발주들, 장비가 발주된 이후에 3개월에서 한 분기에서 길게는 2분기 정도가 지나면 그 구간에서부터는 소재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본다면 상반기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2분기에 삼성전자가 이끌었던 이 반도체, 아니 국내 시장에 대한 주요 포인트가 하반기에는 더욱더 이제 소부장단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대해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2025년 시장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AI 산업의 머리인 반도체와 심장인 에너지 산업 쪽의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좀 보도록 할게요. 6월 26일 날 딱 이 자리에서 안내 드리면서 요 근래 제가 2025년에 계속해서 대형주로 신고가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기 이때 추천드렸을 때가 한 13만 원 좀 넘는 그런 구간, 여기에서부터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8월 달에 대한 상승과 8월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9월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그 성장 포인트가 MLCC의 니즈,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쇼티지, 부족 현상이거든요. 지금 MLCC가 이번에는 부족 현상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증가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상승력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는 완전히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이격이 좀 벌어지면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이나 11선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 내가 대장주로 대형주로 공략을 하고 싶은 삼성전기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눌렸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1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13만 원에서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어느덧 목표 주가 21만 원 바라볼 때가 되었고 신규 진입을 원한다면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제 정말 주요한 추세 구간에 진입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만 본다면 드론과 플라잉카 관련주, 탈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갔고 리스트를 본다면 로봇 그리고 무엇보다도 줄줄이 바이오주가 올라갔는데 위원님이 오늘 분명히 방송 전에 바이오주 찍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자신감을 굉장하게 많이 내비쳐 주셨는데 그 안에서 위원님 오늘 잠시 뒤에 볼 종목으로 뭐 퓨처캠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있는데 특히나 바이오주들 어떻게 보실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골디락스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단어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올릭스, BHI, 파마리서치, ABL 바이오, 알테오젠 등의 매수 강도를 보여준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당연히 대장주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금리 인하는 저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올릭스가 튀어 올라오면서 이쪽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한 4개 정도가 빅파마와의 그 협약을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여기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진짜 돌발 악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따라서 수익률적인 측면보다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제는 실적적인 측면이 쌓여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우리가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종목들 또한 나쁘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올릭스였고 D&D 파마텍이었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리가켄바이오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9월 1일이죠. 제가 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15만 원 안착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공 그리고 ADC에 대한 추가 성장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애들이 많아요. 장대 음봉을 보여준 이 자리까지 상승에 대한 전환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7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 황금주머니님께서 백마탄 주식왕자님 나오셨네요 라고 글을 적어주셨는데 주식왕자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픽했었는지 확인해 본다면 삼성전기 조금 전에 저희가 점검 도와드렸고 목표 주가 21만 원 상향 조정 도와드렸습니다. 폴더블폰 관련한 종목, 바이오주 중에서는 퓨처캠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 전립선 암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미코, 태광, 한중, NCS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퓨처캠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시간외에서 심지어 어제 종가도 13%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외에서는 별이 떴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퓨처캠과 약간
그 경쟁 상대에 대한 그런 기업은 어저께 시간에서 상당히 많이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퓨처캠이 이번에 이상과 이제 빅파마와의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립선 암 치료제 관련해서 레포트에 대한 제목도 굉장히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를 통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9월 3일 날 급등 나오기 전날에 오후장 럭키세븐에서 2만 원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전일자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일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터치가 나타나면서 25,000원으로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동시호가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에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틀 정도의 큰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지만 또 주식의 특성상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덜어 놓으시고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인데 스스님께서도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위원님이 나오는 날만 되면 정말 채팅창 분위기가 진심으로 굉장히 따뜻해지고 활발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JW 리님께서도 위원님께서 업종 추천하신 거 보면 괜찮은 것만 얘기해서 손해를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예쁜 글까지 올려주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순환매 도는 장에서 엄청난 박자를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바이오 관련해서 퓨처캠을 점검 도와드렸다면 실시간으로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점검 도와주고 싶다 말씀해 주신 게 두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되겠습니다. 13,000원대에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또 이 종목 역시나 프리마켓에서 5%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나오는 날만 되면 위원님의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부터 벌써 김장을 하면서 딱 올라오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종목도? 기관과 외인 형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내 드리고 있는 이 초대형주, 이런 종목들로 조금 안정적이고 그런데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좋은 종목이 잘 눌려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분석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진입에 대한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딱 이 자리에서 오늘의 초대형주 추천은 두산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구간이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지셨겠지만 지금 현재의 구간은 20선에 대한 돌파까지 나타나면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 굴삭기만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엔진에 대한 니즈, 이것이 이제 발전기, 전력기기 쪽과 발전, 에너지 생산 쪽으로도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목표 가격까지, 전고점 언저리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수익 극대화 하셔도 된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속도를 내서 마지막 종목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한중 NCS, 이제 매년 실적 좋아질 거라는데 더 믿고 가볼까요? 네, 한중 NCS 엊그저께 저녁에 그게 나왔죠? 150억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 나왔습니다. 150억 정도, 최소 150억 정도의 추가 자금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36,000원 정도 구간인데 충분히 4만 원 돌파 이후에 대한 흐름, 특히 미국 공장에 대한 신설 여부가 증설로 보고 있는데 이제 신규 투자, 신규 증설이라고, 신규 건설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SS의 최강자 중 하나,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공략주는요? 약간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종목이죠. ST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하고 있는 물량을 ST팜에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일자에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하면서 10만 원 안착,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차트적으로는 사실 상승에 대한 동력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지속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약간 호흡이 좀 길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목표 가격을 12만 원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 잡고 60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로는 ST팜 언급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로봇 종목, 이제는 저점에 있는 놈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로보티즈라고 하는 종목을 안내드리면서 신고가 갱신까지 나타났어요. 로보티즈와 손을 잡은 종목이죠. CMS 안내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의 하드웨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CMS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결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로봇 시장에 대한 가속화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MS 지금 현재 구간은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나서 25,000원 안착이 나타난 구간이에요. 자, 저점에서부터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 여기에 현대무벡스의 물류 로봇 자동화 시스템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현대그룹과 그리고 로보티즈와에 대한 협력,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시 한번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 저는 25,000원 정도 구간에서 1차 목표가 35,000원을 안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는 CMS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